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자, 오늘은 1월 3일이었죠. 이제 비보존 주가가 이제 장외시장에서 한 17% 정도 올랐는데요. 12월 24일 오피란제린 삼상 실패 이후로 계속 약세였는데 1월 3일 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보존 반등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봤는데요. 이제 텔콘지아과 에스텍파마를 중심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비보존 홈페이지에서 24일 날 임상 실패했다는 공지를 띄웠고, 그 다음에 27일 날 또 임상 3상 관련해서 추가 안내를 했는데요. 뭐 내용은 뭐 크게 별건 없는데 결국은 또 실패했다라는 내용을 못 박았고, 그 다음에 뭐 잘 되고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상 실패 후에 이제 비보전을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나 보면, 일단 2020년 상반기에 엄지건망류 3상하고 복부 성형술을 디자인을 새롭게 해가지고서는 3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쯤에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존은 코스닥 상장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상장 방법, 기술 특례 상장 혹은 루미마이크로를 통한 우회 상장을 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내용이 없고요. 시기 역시 여전히 불분명하고 그냥 상장 준비 중이다. 아마 이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비보존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일, 그러니까 오피란제린 임상 실패가 나오기 전 한 16일 정도에는 주가가 73,000원이었고요. 이때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24일 날 임상 실패가 나오면서 하한가를 맞고, 27일 날 보면 26일 날도 하한가를 맞고 또 7.8% 정도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은 약 8,600억 원으로 1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1월 3일이었죠. 이날 비보존은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이날 17% 정도 주가가 반등이 일어나고 시가총액도 1조 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비보존 관련해서 이제 텔콘과 엘색파마가 주요하게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텔콘 제약은 비보존에 대한 지분이 22.99%를 가지고 있고요.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고가는 8.5% 상승한 5,350원이었고 종가는 3.04% 상승한 5,080원에 종가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태권제약의 매매 동향을 보면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팔았습니다. 한 47만 주 정도 팔았고, 그 다음에 매매 동향을 보면은 이 프로그램 판 게 그대로 외국인 수량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매수를 거의 대부분 받아줬습니다. 기관은 사모펀드하고 금융투자가 3만 주, 2만 주, 3만 주 정도 매수를 해줬고, 투신이 12,000주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날은 뭐 개인하고 외국인 싸움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텍파마 주가를 보면 에스텍파마는 비보존에 대한 지분이 4.6% 있습니다. 이날 에스텍파마 고가는 21.8%까지 상승했고 12만 8,5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12.32% 상승한 11,85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텔콘이 대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에스텍파마가 더 높이 주가가 뛰었습니다. 자, 이때 에스텍파마 매매 동향을 보면 에스텍파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매입이 이루어졌고요. 이 프로그램은 장 마감 후에 외국인이 잡혔습니다. 반대로 텔코는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팔았는데 에스텍파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이 사줬고요. 이 물량은 개인이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크게 매수 매도가 많이 없었고요. 사모펀드가 뭐 조금 9천주 정도 나간 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보존이 텔콘이 비보존의 대주주인데 이제 지분율이 4%에 불과한 에스텍파마보다 상승이 약했던 이유는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 이제 어, 16일쯤 뭐 비보전이 거의 시가총액이 2조 원에 가까워졌을 때 그때도 테콜보다는 에스텍파마가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1월 3일 날 테콘하고 에스텍파마 개별 종목에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테콘이 떤 호재라든가 악재 없었고 에스텍파마가 가지고 있는 호재나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고 봤을 때 이 비보존의 반등이 이 에스텍파마와 테콘의 상승의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왜 대주주인 텔콘 제약은 많이 안 가고 에스텍파마가 더 많이 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혹시 공매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공매도 거래량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텔콘의 공매도 거래량을 한 달치 가량 봤을 때 이제 21일부터 23일까지 보면은 이 전 거래일보다 공매도량이 많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4일 요날이죠. 요날 이제 오피란젤이 3상이 실패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한가를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텔코는 뭐 26일, 27일, 30일, 그 다음에 어제 30일까지 1월 3일까지 해가지고서는 이때 12월 중순에 들어왔던 양 비슷하게 공매도 거래량이 계속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는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원래 없습니다. 뭐 2만 주, 그다음에 2만 주도 안 나올 때도 부지기수하고요. 뭐 그랬는데 12월 11일 날 요때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9만 6천 주로 10만 주 가까이 나왔고 요것도 텔콘하고 비슷하게 23일까지는 좀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텔콘에 비하면 에스텍파마는 거의 평상 요날 11일 날을 빼놓고는 거의 평상시랑 비슷하게 공매도가 유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4일 하한가 맞은 이후에 공매도가 조금 강하긴 했었는데 뭐 6만 주, 8만 주, 뭐 거래량이 뭐 100만 주가 넘어가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800만 주였는데 그 거래량 비해서는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량은 일단 두 개가 이랬고요. 그랬을 때 공매도 잔고 수량을 보겠습니다. 텔콘 제약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원래 많습니다. 보면은 700만 주, 800만 주, 그래서 600만 주에서 700만 주를 원래는 이제 11월 10일 전에는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24일 전에 갑자기 공매도가 쭉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거의 800만 주까지 공매도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24일, 26일 날 이때 쇼크버링이 발생하면서 다시 어느 정도 공매도 잔고 수량은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많습니다. 자, 텔콘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이제 매매 비중 공매도 매매 비중이 4%, 3%, 7%, 6% 이렇게 해서 평소에도 공매도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자, 에스텍파마의 공매도 잔고 수량을 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단위가 다릅니다. 위에 텔콘 같은 경우는 700만 주, 800만 주였다면 에스텍 파마는 30만 주, 35만 주 정도입니다. 거의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도 요때 12월 11일부터 23일까지는 조금 더 공매도량이 들어왔다가 24일 하한가를 맞고 나서 26일부터는 또 쇼커버링으로 해서 공매도가 줄어서 한 20만 주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텍 파마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매매 비중이 거의 0%, 0. 몇 퍼센트대로 해서 뭐 10일 날 요때만 좀 많이 들어왔지 거의 공매도가 그 강하게 공격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태권 제약의 일본 차트상 지금 위치는 여기인데요. 지금 여기서도 공매도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저항 라인을 갖다가 뚫고선 쉽게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비보전이 계속해서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그 공매도 상관없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장이 열리면 이제 텔콘제약의 개별 종목에 이슈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비보존의 주가가 텔콘의 주가하고 연동돼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콘이 올랐다고 해서 비보존이 올랐다고 해서 텔코는 공매도 공격이 좀 강한 편이라서 쉽게 반등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에스텍파마는 보면은
지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그리고 강하게 이 저항 라인도 한번 뚫고서는 마지막에 떨어졌지만 뚫어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공매도 저항이 없기 때문에 비보전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탄다라고 했을 때는 에스텍파마는 조금 더 그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비보전 관련돼서 텔콘하고 에스테파마 말고 다른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일중공을 볼 건데요. 한일중공은 얼마 전에 엘콘 타레프 RF 제약의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 비보전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죠. 보면은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와서 더 뭐 내려올 때는 없어 보이고요. 뭐 한일진공, 텔콘이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같이 상승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KPM 테크는 한일진공을 통해 가지고 텔콘과 관련돼 있는 주고요. 이것도 역시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미마이크로도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루미마이크로야 이제 비보존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영등돼서 나왔고요. 이날 거의 상한가까지 고가가 29.13%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22.82%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루미마이크로 역시 비보전하고 연동돼 가지고서는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S맥도 루미마이크로하고 연관이 있는데 요즘에 S맥은 또 이제 금호HT 그 지분 매수 관련해 가지고서는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S맥은 금호랑 비보존하고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뭐 에이프로젠 주들도 이제 관련이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좀 그 비보전 관련해서 좀 약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제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에이프로젠 KIC하고 에이프로젠 자체의 합병 이슈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이 합병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비보전 관련된 이 텔콤과 에스텍 파마의 주가의 움직임은 일단은 임상이 상반기에 언제 계획이 나오고 뉴스로 뜨느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이슈에 탄력을 받아서 주가가 상승할 여지는 있고요. 그리고 당장 이런 게 안 나오더라도 이제 비보존 이 장외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이 텔콤과 이제 에스텍파마 이런 관련주들이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당장은 이런 임상이나 상장 이슈가 뜰 만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요 텔콤과 에스텍파마를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이제 비보존 시장을 갖다가 비보전 장외 시장을 갖다가 흐름을 보면서 그 매수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비보전 관련 텔콤과 해스텍파마 주가 움직임을 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